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자 배신감이 뭐 극에 달했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남편의 외도 상대가 성매매 여성과 아내가 운영했던 가게의 여직원. 아니 이게 한 사람하고만 외도했다 그래도 견디기 힘든 여러 사람과 외도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럴 경우에는 좀 따로 살면은 그래도 좀 덜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내칠 수도 또 품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따로 살고 있으면 그나마 나오는데 계속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쵸.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배신감이 막 쌓이고 막 그렇지, 뭐 그렇지. 참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폭력의 정도가 계속 심해졌다고요? 네, 2019년 10월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집에서 외도 상대와 또 관계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고요.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하니까 철제 옷걸이로 남편의 막 등짝을 스매싱을 또 하기도 했다고. 아이고. 아니 배신감이 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2017년의 일이었는데 2년이 지난 후까지 계속 이렇게 됐군요. 네, 그게 너무 이어지니까 이제 남편도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남편의 외도가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성매매 상대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남편을 스카프로 묶어서 감금을. 이게 남편을 너무 믿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는 뭐 그런 분노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남편을 향한 분노가 끝나질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남편의 나체를 또 촬영을 해서 너의 꼴을 좀 봐라. 네 몸이 얼마나 추한지를 봐라. 이렇게 또 악담도 퍼붓고. 어떡해. 아이고, 그러니까 아내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남편도 좀 괴로웠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또 싸웠어요. 네. 이 문제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남편이 딸이 들어오니까 네. 이 상황을 보고 좀 피하려고 서재로 들어갔다고 네.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남편이 자리를 피했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 피한 남편을 찾아서 네. 아내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어떡해. 서재에 들어간 그 순간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남편의 외도로 결국 남편은 죽고 아내는 살인자가 됐네요. 그렇지.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외도라는 것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서 배우듯이 이렇게 외도를 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아내가 1심에서는 남편에게 행했던 폭행, 또 성범죄, 감금, 살인 혐의 이게 모두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또 뒤집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심의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서 남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2심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을 왜 살해했는가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아내가 범행 이후에 행한 행동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심 재판부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그럼 2심에서는 아내의 혐의 어떻게 판결 났어요? 네, 2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명 자체도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아내가 남편의 나체 부위를 촬영한 부분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의 선고형인 징역 17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7년만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살인 혐의가 상해치사 혐의로 바뀐 배경은 뭐예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가 이 범행에 쓰였던 도구도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니었고 또 이렇게 공격한 부위도 뭔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급소 부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고 범행 결과도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범행 후에 행동을 두고 판결이 바뀐 경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아내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아내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남편을 칼로 찔렀죠. 그리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4분경 이후인 5시 34분경 119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이 아내가 본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